고려시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급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늘입니다. 선사시대와 여러 나라의 성장을 지나서 삼국시대, 통일신라와 발해를 넘어 고려시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한능검의 꽂히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정치사 파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전체 비중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정치사 파트인데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부터 마지막 공양왕까지 왕들의 업적과 가장 핵심적인 문벌귀족, 무신정권, 권문세족 사회, 그 세 시대의 이 귀족사회의 흐름과 변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 20문제는 정말 3문제에서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알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모르셨던 부분, 맞았던 문제라 하더라도 몰랐던 오답은 반드시 따로 정리를 해서 숙지를 하셔야 실력 점검을 넘어 만점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설 강의, 교재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시고 강의로 점검을 하는 이유는 몇 점을 맞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은 다 틀리셔도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보실 때 다 맞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약점 공략이라 생각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고려 정치사 파트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하나 더 있죠. 먼저 문제를 다 풀어보신 뒤에 저와 함께 하셔야 돼요.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어보시고 앞에 설명 절대 보지 마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력만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문제 앞부분 개념 보지 마시고, 개념책 보지 마시고 1번부터 20번 다 풀어보신 뒤에 모르는 거 있으면 과감하게 별표 쳐 두시고요. 세모 표시해 두시고 하트 표시해 두시고 해설 강의를 통해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체크하시고 오답 정리. 제가 무슨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앞에서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문제풀이를 이런 실력 점검으로만 끝내면 시간 낭비예요. 향상을 위해서는 오답 정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고려 정치사 1번. 가나다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정말 잘 출제되는 순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 하나 있었죠?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과 고려의 건국 과정, 조선의 건국 과정 항상 나옵니다. 이 순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태조는 정예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 아래에서 견훤을 맞아서 크게 싸웠다. 고려의 건국 과정이에요, 여러분. 고려의 건국 과정. 또는 이 고려의 건국 과정을 후삼국 통일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공부 다 돼 계시겠지요? 먼저 900년 딱 10세기부터 시작이잖아요. 견훤이 완산주의 도읍을 삼으면서 후백제를 건국하고요. 바로 1년 뒤 궁예가, 신라의 왕족 출신 궁예가, 견훤은 경상도 상주 출신이고 신라 군 출신입니다. 완산주에 가서 후백제를 세웠고요. 양길에 수하였던 궁예는 후 고구려를 건국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후고구려에서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던 거, 광평성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연호를 마진, 태봉을 사용하였다. 요거 중요하게 나왔잖아요. 마진, 태봉. 나라 이름이죠. 연호가 아니라. 후고구려에서 나라 이름을 마진과 태봉으로 개칭을 한 게 또 궁예의 특징이었습니다. 광평성, 요건 워낙 중요해서 제가 한번 써놓을게요. 자, 하지만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미륵부를 자처하며 포갑정치를 단행하다 보니까 궁예를 축출하고 왕건이 918년 왕건이 고려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수도를 자신의 고향 송악으로 다시 천도를 해요. 후고구려 역시 송악에 세워졌지만 철원으로 천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철원에서 포갑정치를 할 때 왕건이 궁예를 축출하고 고려를 철원에 세운 뒤에 다시 송악으로 수도를 옮기게 됐죠. 이 송악은 지금의 개성, 고려시대에는 개경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자, 왕건은 이 고려가 친신라 정책을 펼쳤어요. 친신라 정책. 문제는 후백제 견훤이 신라를 계속 압박하고 신라 수도까지 막 침공을 하자 왕건이 후백제와 맞서 싸우면서 공산성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공산성 전투. 여기에서
견훤이 승리하죠. 왕건의 최측근이자 오른팔 신순겸 장군이 전사를 하고 말았어요. 공산성 전투가 먼저 나오고요. 이 복수의 칼을 부득부득 갈았던 왕건이 이번에는 고창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한 번씩 1대1로 주고받은 상황 속에서 견훤이 아들 신검에게 배신당했지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견훤이 고려의 귀순을 하였고요. 견훤, 고려의 귀순, 이걸 지켜본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역시 고려에 투항을 하면서 1000년 동안 이어진 신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남은 것은 견훤의 첫째 아들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였습니다. 1,2천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함으로써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이 순서 굉장히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고일 전투 꼭 알아두시고요. 공고일 전투. 이 사이에 견훤이 고려에 귀순한 것과 신라 멸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은 어디 있습니까? 키워드는 여기 공산성 전투 신순겸 죽고 여기 있잖아요. 공산. 공산은 지금의 이 대구 팔공산 지역입니다. 간은 지금 여기 있네요. 공산성 전투 가. 다음 나를 볼게요. 고려라 하고 연호를 천수라 하였다. 태조 왕건의 연호는 천수였죠. 천수. 천수 어디 있습니까? 고려건국 여기 있네요. 나 여기 있네요. 나. 다음 다 어디 있습니까? 신검이 1, 2천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1, 2천 전투가 나와 있습니다. 다는 여기 있고요. 라. 견훤이 막내 아들 능혜와 딸 애복, 패첩 고위 등과 더불어 나주로 도망쳐와서 조정이 들어오기를 요청하였다. 나주에서 지금 나주는 여러분 나주가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금성이라고 불러요. 이 당시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배를 타고 내려가서 나주를 점령했었죠. 여기는 지금 고려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주 지역으로 견훤이 지금 투항하고 있는, 귀순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라는 여기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 가, 라, 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가라다 3번이 정답이고 얘는 진짜 나와도 또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후삼국 통일과정 순서만큼은 다시 꼭 정리를 해 두시길 추천을 좀 드립니다. 개념서에도 순서대로 명시를 해놨고요. 이제 개념 강의에서도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었어요. 자, 1번 문제 이렇게 해결이 됐고 2번 한번 가볼까요? 가나 사이시기 문제 또 나왔죠. 사이시기 문제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가를 보니까 쌍기가 처음으로 과거제도의 실시를 건의하였다. 왕권 광화 광종 아니겠습니까? 자, 고려 전기 왕들 한번 살펴볼까요? 태해정광 기억나시나요? 태해정광, 태조, 태종, 그 다음에 정종, 핵심 왕들만 좀 정리할게요. 광종, 그 다음 6대 성종, 경종을 써야 되겠네요. 경종도 중요하니까. 태정광, 경종, 그 다음이 성종, 그 다음 목종, 현종, 중요한 왕들만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태정광, 경성, 목형. 혜종 빼고 지금 다 썼네요, 제가. 태해정광, 경성, 목현. 자, 지금 보시면 왕권강화, 광종. 가 여기에요, 가. 왕권강화, 광종, 기억 키워드. 과거제, 노비안, 건법, 칭제, 건어, 공복제정, 광덕준풍. 그럼 술술 기억으로 이제 묶어서 정리가 가능하고요. 나는 최승로의 승로. 시옷 키워드 제가 드렸죠. 성종이네요. 여기입니다. 성종, 시옷, 광종의 기억 시옷으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 국가주도로 해동통보가 발행되었다. 해동통보는 고려 숙종입니다. 고려 숙종 시기에 해동통보. 해동통보는 이제 돈이죠.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통보가 발행된 시기는 고려 숙종이고요. 최초의 화폐는 성종 시기예요. 성종 때는 건원중보죠. 건원중보. 2번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이 폐지되었다. 고려의 개혁군주 공민왕의 업적입니다. 고려 후기죠, 여기는. 자, 3번 관학진흥을 위해 전문강좌인 칠제. 사학 12도가 워낙 강력하니까 국자감이 쇠퇴했어요. 국자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교육과 예절, 예법, 예종입니다.
예종의 경우에는 관악지능책으로 전문 강좌인 칠제뿐 아니라 양현고를 설치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기도 했죠. 예종은 이제 뒤쪽에 나옵니다. 4번 호패법은 조선시대입니다. 조선 태종, 왕권강화 태종이었어요. 5번 전시과가 시작되었다. 경종 때 전시과 시작되었죠. 경종. 자, 경종 때 시정전시과고요. 태조 때 역분전. 역분전을 바탕으로 경종 때 시정전시과. 그 다음 목종 때 개정전시과. 그 다음 문종 때 경정전시과. 이렇게 들어갑니다. 문종이죠, 문종. 문종 때 경정전시과. 전시과가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시과는 뭐 전현직 관료와 인품을 고려했는지, 전현직 관료에게만 줬는지, 또는 현직 관료에게만 줬는지,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각 시기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선 우리 이번 문제는 가와나사의 경종의 시정전시과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정치사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모니터링 하니까 여기 살짝 잘렸는데 문종 때 경정전시과입니다. 옆으로 안 넘겨주셔도 돼요. 문종 때 경정전시과. 이 화면 내에서 다 해결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왕이 툭 튀어나왔어요. 밑줄근 폐하에 대한 설명. 폐하는 황제가 앉아있는 곳이 폐예요. 폐 아래에서 고하다. 폐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왕이 있는 곳은 전입니다. 전 아래에서 고하다가 전하 이겁니다. 황제가 있는 곳이 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황제 호칭을 쓴 칭제, 건원의 광종입니다. 이제 폐하에서도 광종인가 이거 생각할 수 있는데 밑에 보니 노비안 건법 광종 나와 있잖아요. 광종의 노비안 건법. 노비가 아닌 사람 검사해라. 노비안 건법. 자, 과연 기억으로 정답이 나왔는지 찾아볼까요? 1번 12목 시옷은 한글로 12목 시옷 성종이네요. 자, 2번 악센트 기억나실까요? 전민 변정도감 공민 왕이었죠. 3번 흑창 내가 왕이라니 태조의 업적이잖아요. 후족과의 관계, 흑창 설치, 훈요 10조 내가 왕이라니 이 태조 왕건의 업적이었었고요. 자, 우리 이거 반복되는 거 파악하시겠죠? 앞선 보기에 나왔던 내용, 해동통보는 고려 숙종의 업적입니다. 광덕준품 기억 있네요. 이거 키워드였죠. 5번 정답이죠. 광종의 키워드 기억으로 광덕준풍 이렇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3번의 정답 광종 5번이었어요. 광종 또는 태조, 성종 3명의 왕은 뭐 셋 중에 한 명은 100% 나오니까 확실하게 잡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4번 가볼까요?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있고 키워드 잡을게요. 짜라짜라잔 자자자잔 12목 보이시나요? 한글로 12목. 야 승로야 네가 쓴 시무 28조가 너무 마음에 드는구나. 12목 설치 성종입니다. 유교 체제를 완성시킨 성종의 업적이었어요. 1번 관악지능을 위해 양현고 실시하였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종 때 양현고뿐 아니라 칠제까지 함께 알아두십시오. 2번 노비안 건법 광종 왕권 광화 광종. 꿈결에도 제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키워드가 막 자다가도 막 들리고 이 정도는 되면 문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3번 자 악센트 전민 변정도감은 공민 왕의 업적이었죠. 자 시옷 보입니다. 최승로야 시무 28조 마음에 드는구나. 4번이구나. 5번은요. 후대 왕들을 위해서 훈요 10조를 남겼고 신하들에게는 정계와 계백묘서를 지어서 규범을 제시했죠. 태조 왕건의 업적입니다. 태조의 업적까지.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앞서 광종 문제 풀어봤고 이번엔 성종이 나왔어요. 광종, 성종, 태조 워낙 다 중요한 왕들이라서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 자, 고려의 대외관계입니다. 자, 고려의 대외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초창기 거란과의 관계.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무지막지하게 배척을 했었죠. 거란은 이제 나중에 요 나라를 세웠고요. 태조 때부터 이때 만부교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란이 보내온 낙타를 굶어 죽이는 만부교 사건이 이때 있었고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까지 단행합니다. 거란의 1차, 2차, 3차 침공. 그리고 나서 이제 여진과의 관계로 들어가고요. 이 여진과의 관계 속에서는 윤관이 별무반을 구성해서 여진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했었죠. 우리가 정벌 했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여진이 이제 금나라로 변신하고 나를 섬겨라. 군신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자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고려는 금나라와의 군신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금나라가 영원하진 않았어요. 그들이 몰려옵니다. 몽골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고요. 몽골이 세운 원나라에게 이제 우리 굴복하면서 원간섭기, 요게 큰 맥락의 고려의 대외 관계를 할 수 있겠죠. 거란의 3차 침략 이후에는 천리장성을 쌓아서 또 대비를 하였다. 개경주의에 나성 축조하였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가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낙타 50피를 보냈다. 낙타를 굶겨 죽였다. 만부교 사건이에요. 만부교 사건. 태조가 거란을 배척하면서 만부교 사건을 단행합니다. 거란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1번.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광군을 설치하였다. 광군. 정종의 업적이죠. 광군. 30만 광군을 설치해서 거란의 침략을 대비한 것은 정종의 업적이라 정답 바로 1번이 되겠고요. 2번. 화통도감은 고려 말 우왕 시기에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포를 제작하였으며 화약을 이용해서 왜구를 진포대첩에서 박살을 냈어요. 왜구입니다. 왜구와의 관계입니다. 왜구와의 관계. 3번. 진관체제는 조선 세종이죠. 아, 죄송합니다. 세조. 왜 세조랑 종이라고 했지? 세조이고요. 이 진관체제를 실시해 국방을 강화한 것은 아무래도 왜구의 침략이랑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은 임진왜란 도중이잖아요. 선조. 조선 선조. 임진왜란 도중에 임진왜란 도중 훈련도감, 포수, 사수, 살수, 3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했었고 5번은 고려시대가 맞지만 부대 정리를 또 하셔야 되죠, 여러분. 이때 여진정벌할 때 별무반이었고요. 윤관의 별무반은 말 타고 싸우는 신기군, 걸어다니며 싸우는 신보군, 스님으로 구성된 항마군 이렇게 돼 있었고 최씨 정권의 이런 사병 집단으로 활동했던 삼별초의 경우에는 몽골과의 항쟁을 단행했었죠. 강화진도 제주로 옮겨가면서 몽골과의 항쟁을 단행하는데 삼별초 구성을 살펴볼까요? 뭔가요, 여러분?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무신정권기 경대승이 자신의 사병 집단 도방을 만들었고 최충원이 도방을 확대 편성을 하기도 합니다. 군부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좌우별초와 신의군 삼별초는 몽골과의 관계 또는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건 삼별초. 자, 군부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당연히 군부대와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외관계와 군대를 좀 섞어서 출제한 문제, 잘 만든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가볼게요.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대외관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마침 여기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6번을 이쪽이랑 이어서 바로 정리를 해놓을게요. 강감찬의 귀주대첩, 기억 몇 개? 3개. 강감찬의 귀주대첩, 거란의 3차 침략. 여기 가네요. 가. 양규가 흥화진으로부터 군사 700여 명을 이끌고 통주까지 와서 군사 1,000명을 수습하였다. 거란군을 급습하여 모조리 죽였다. 거란의 2차 침공 당시에 철수하던 거란 뒤통수를 후려치면서 양규 장군의 활약이 있었어요. 거란의 2차 침략. 아, 여기 이게 간대. 아이고, 이거 뭐야. 이게 3차니까 이게 가고요. 2차 침략은 요거죠. 요게 이제 나네요, 나. 자, 거란의 2차 침공. 2차 침공의 경우에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강조가 뭐 했습니까? 목종 폐위시키고 현종직위 시켰잖아요.
강주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이 2차 침공을 단행했고 이때 개경이 함락당했어요.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을 갔죠. 그리고 철수하던 거란을 상대로 양규 장군이 활약을 했습니다. 기억 2개로 정리했어요. 제가 강주 정변과 규의 활약, 기억 2개, 거란의 2차 침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여기 있네요. 다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이자겸이 이것을 수용하고 나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를 주장했던 시기, 무신정권의 정정, 문벌귀족 사회 동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윤관의 별무반 여기네요. 여기 순서대로 바로 보이시나요? 나가라다. 요렇게 문제 푸실 수가 있겠어요. 나가라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고려의 대외관계도 흐름 파악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7번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다음 상황이 전개된 이후 이런 거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이후고요. 3점짜리네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강조의 군사들이 국문으로 마구 들어오자 강조의 정변이군요. 앞서 풀었던 문제와 겹치네요.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즉위시켰잖아요. 이 사이가 되겠고 강조의 정변이니까 이 그림으로 보자면 거란의 2차 침공의 원인이었습니다. 요거네요. 요거. 강조의 정변. 이후니까 개경함락, 양규의 활약 또는 강감찬의 귀주대첩 또는 천리장성 축조 요런 내용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1번 광군이 창설된 것은 3대 정종시기 초기라서 이전입니다. 이전. 정종시기. 2번 나주로 피신하였다. 여기 나왔네요. 바로 연결시켰네요. 강주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의 2차 침공이 단행됐고 개경이 함락당했으며 현종이 나주로 피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번 정답이네요. 강동육주 드디어 나왔군요. 1차 침공 때죠. 서희의 외교 단판 강동육주 기억 1개. 강동육주 기억 1개.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기억 1개, 기억 2개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개념편 한번 꼭 숙지 한번 해주세요. 이 흐름과 키워드 제가 다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4번 만부기 사건 또 나왔네요. 자, 이건 태조 이전이네요. 5번 후주와 사신을 교환하여 대외관계 안정을 꾀한 것은 왕권 강화 광종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보기는 모르셨다면 노트에 꼭 써서 광종 때 후주와 사신 교환 요거 하나 함께 공부해 두시길 추천드릴게요. 종종 나오는 보기입니다. 광종의 보기로. 자, 다음 8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라. 자, 어떤 시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선정전 난문에 거둥하여 요불과 사연 등 6인을 접견하고 입조한 연유를 묻자 요불 등이 하르기를 만약 구성을 되돌려 준다면 열심히 하겠다. 그냥 구성 반환해 줄게. 동북구성 얘기하고 있군요. 동북구성은 여러분 또 구 보인다고 신라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동북구성이잖아요. 별무반을 구성해서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했다가 여진의 요청으로 후에 반환해 주었지요. 그러면 자 별무반이 조직되고 올라가야죠. 2번 정답이 되겠네요. 처인성 전투는 뭔가요? 처인성 전투는 몽골과의 항쟁입니다. 처인성 전투는 몽골과의 항쟁입니다. 자, 9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후.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방금 살펴봤던 내용, 구성을 여진에게 돌려주었다. 여진 정벌하고 구성을 여진에게 돌려준 뒤에 뒷이야기니까 금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라던가 몽골과의 항쟁 이게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강감찬의 귀주대첩 거란의 3차 침공 이전이라 틀렸죠. 2번 강주의 정변 거란의 2차 침공 요거는 거란에 써놓을게요. 3차 침공이고요. 저희 교재 해설지에 더 자세하게 저희가 키워드랑 해서 다 정리해놨습니다. 2번 거란의 2차 침공 이자겸의 군신관계 수용 돌려주고 금나라로 변신한 이 여진족에 의해서 군신관계 수용 3번이 정답이군요. 강동육주 획득 거란의 1차 침공. 자, 천리장성. 자, 여러분 필기 좀 해두실까요? 고구려도 천리장성이 있어요. 연개소문이 주도해서 당나라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지금 저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천리장성을 쌓았고요. 고려의 천리장성은
고구려는 간단하게 보자면 여기죠, 여기. 요렇게 나온 거고, 고려는 요쪽입니다, 요쪽. 요쪽이에요, 요쪽. 고려는 이제 거란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압록강부터 도련포까지입니다. 압록강에서 도련포. 압록랑이 아니고, 압록강부터 도련포. 이게 만약 압록강에서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이라 하더라도 시기는 맞진 않죠. 거란의 3차 침공 이후에 천리장성이니까. 문제가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요 부분이잖아요, 지금. 여진, 동북구성 반환, 요 부분이라서 시기가 맞지는 않고, 그래도 헷갈리지 마시고요. 천리장성이 2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고구려와 고려. 자, 다음 10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사건, 워낙 유명하고 또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근현대사, 민족주의 사학자,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상 1000년의 제일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4대 관계가 만들어졌다. 묘청의 서경천동이 실패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셨던 부분입니다. 3번입니다. 묘청의 서경천동 운동이 실패하면서 금나라와의 군신관계가 이어지게 되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과 군신관계, 4대 관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죠. 1번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 2번 이자겸의 난, 3번 무신정변, 4번은 이 거란의 2차 침공 배경이 되겠습니다. 10번 신채호 선생 하면 또 우리 근현대사 키워드 하나 있죠. 조선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역사책은 주로 신채호 선생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선상고사가 있죠. 조선상고사. 그 전에 이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에 독사신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조선상고사. 그리고 중요한 거, 의열단, 행동강령, 조선혁명선언도 신채호 선생께서 직접 집필을 하셨습니다. 자, 11번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네요. 이후 정중부, 왕을 모시던 신하 20명, 문벌귀족을 살해하였다. 정중부가 왕을 협박하였다. 무, 신, 정, 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의종이 보현원 행차를 했던 것을 계기로 정중부 등이 무신정변을 단행하였고요. 이어서 그 뒤로는 무신정권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문벌귀족 사회였죠. 문제는 이 상황 이후예요, 이후. 무신정변 이후. 1번, 이자겸의 나는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 1번은 여기 들어가겠네요. 여러분, 한능검은 연도 디테일하게 암기하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앞부분 정근대사. 흐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2번, 윤관이 여진정벌 했다. 여기 이식이죠, 여기, 더 앞에. 공주 명학 소에서 망이망 소이의 봉기가 있었다. 무신정권 초기 혼란기. 3번 여기. 정답 3번이네요. 무신정권 초기 혼란기 때 효심김삼이의 난, 망이망소이의 난,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었어요. 4번 김부식이 삼국사기 편찬한 거 이 시기죠. 요때입니다. 요때. 최충의 구제학당도 그 전이죠. 그 전. 요때죠. 문벌귀족 사회니까. 이유는 요 3번만 해당이 되겠고요. 요런 식으로 흐름 파악하시면 문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푸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 12번 가볼까요? 이거 안 풀리신 분은 흐름 정리가 아직 안 되신 거라서 개념 공부 다시 하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종 12년. 고종이 누구야? 못 들었는데. 못 들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무원한국사가 아니에요. 정방을 자기 집에 설치했다. 정방. 중교정. 중방. 교정도감. 정방. 무신정권의 권력기구지 않습니까? 초기 혼란기 때 중방이었고요.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그리고 최우, 아들 최우가 자기 집에다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행정기구로 활용을 합니다. 즉 정방을 설치한 인물은 무신정권 최우가 되겠네요. 최우. 여기는 최충원이고. 1번 칭제건원과 금국정벌 주장,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죠. 봉사 10조를 올린 것은 최우가 아니라 아버지 최충원이었어요. 보현원의 정변을 일으켰다. 초기 혼란기 때 정중부.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민 이렇게 연결되죠. 중방이 나와야 되겠어요. 중방이. 4번 최우 때 몽골이 침공하면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항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4번 정답이네요.
5번 전민변정도감. 공민왕 시기에 전민변정도감의 판사가 된 인물 스님 신돈이 되겠습니다. 인물상 문제가 또 이렇게 정치사와 연결을 시켜서 출제가 되었군요. 자, 이게 이제 최후하고 최충원 함정을 파놓은 거라 문제가 3점짜리였어요. 교정도감이랑 헷갈리게 만든 거죠. 최충원, 봉사십조랑. 하지만 아들 최후 때 몽골과의 항쟁이 시작된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다음 13번 가볼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여기는 이제 앞부분 전기 과정이라 좀 지우고요, 저도. 남쪽에서 적들이 붕괴하였다.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을 거점으로 한 김삼이, 그리고 효심. 무신정권 초기 혼란기 때 농민봉기 일어났잖아요. 무신들이 막 무식하게 세금 거두니까 김삼이, 효심의 난이 있었고요. 김삼이, 효심의 난. 고구려 부흥운동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무신정권 초기 혼란기. 무신정변부터 요 앞부분, 요 시기가 되겠네요. 4번입니다. 개경환도하고는 무신정권 끝나고 이렇게 하고 무신정권이에요. 지금 문제 좀 어렵지 않게 나왔네요. 그냥 무신정권 한 덩어리로 줘버렸네요. 이때 초기혼란기, 최씨안정기인데, 그리고 몽골과의 항쟁 이렇게 들어가죠. 마지막에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하면서 무신정권 막을 내리고 원간섭기, 권문세족 사회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선 건국. 이거는 너무 간단하게 문제가 이렇게 너무 쉽게 나와서 충분히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 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요? 가해 장수 합진과 찰나의 군사를 거느리고 거란을 토벌하겠다고 말하면서 화주, 맹주, 순주, 덕주의 4개 성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곧바로 강동성으로 향하였다. 조충과 김시려가 합진, 완한자연 등과 함께 병사를 합하여 강동성을 포위하니 적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였다.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얘만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는 거 밑에 키워드 바로 나와요. 몽골 사신 저고요. 저고여의 피살을 계기로 몽골과의 항쟁으로 들어가잖아요. 14번은 몽골과의 관계입니다. 몽골은 이제 원나라를 건국한 민족이라 할 수 있겠죠. 옳지 않은 것 1번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항전을 합니다. 언제요? 최후 때.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 활약, 충주성 전투 활약, 몽골과의 항쟁 맞죠? 3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왕식이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약을 만들고 진포대첩에서 화약을 사용하였다. 왜구와의 관계네, 왜구. 3번 정답이네요. 충주성 전투 나왔네요. 다인철소 주민들이 충주 지역에서 저항하였다. 김윤우와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몽골의 침공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겠다는 뜻으로 8만 대장경을 다시 만들기도 했어요. 3번은 왜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가볼까요? 15번입니다.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일어난 봉기 삼별초의 항쟁이 나왔습니다.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항쟁하다가 진도, 다시 제주도로 옮겨가며 항쟁을 이어갔으나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여몽연합군에 의해 진압당하고 말았죠. 삼별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삼별초는 앞서 한번 정리해드린 것처럼 좌별초, 우별초, 그 다음 신의군입니다. 신의군. 항마군은 별무반이죠. 동북구성일대확보 별무반입니다.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는 것은 광군이었어요. 경대승이 만든 사병 조직은 도방입니다. 도방. 그리고 최충원 때 도방을 확대 편성합니다.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5번 진도 제주로 옮겨가며 항쟁하였다. 정답 5번이고요. 인물사랑 묶어 출제를 할 경우에는 진도 하면은 배중손, 제주도 하면 김통정입니다. 이 인물들이 삼별초를 이끌었죠. 배중손과 김통정, 이 이름도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자, 16번 가볼게요. 고려와 원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를 그린 몽고승례 회사의 일부다. 2차례 여몽연합군이 일본의 원정을 떠났으나 태풍을 만나 실패하고 말았죠.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만든 부서가 하나 있었잖아요. 어디에? 개경에다가, 수도 개경에다가 정동행성을 설치했어요.
정동쪽으로 가자. 일본 정벌 기구였으나 일본 정벌에 실패하면서 내정간섭 기구로 변모해버립니다. 다루가치가 이때 파견이 됐었고요. 다루가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리 제도가 다 격화돼 버렸어요. 대표적으로 이건 좀 알아두시면은 여러분 도움이 좀 됩니다.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합쳐버리고 이름을 바꾸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합쳐서 원간섭기의 첨의부라고 불러요. 첨의부. 원간섭기의 첨의부라 부릅니다. 원간섭기, 첨의부. 자, 그리고 두 번째. 왕의 비서기구 있죠? 이 중추원이 왜 중추원 하면 추밀과 승선이 일을 하는 왕의 비서기구 아니겠습니까? 이게 헌종 때, 이 중추원이 헌종 때 추밀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추밀원. 헌종 때. 그리고 추밀원이 다시 원간섭기의 밀직사로 바뀌어요. 밀직사. 그때는 충렬왕이에요. 충렬왕. 첨의부 밀직사 이런 단어 보이시면 아 원간섭기 때 관제 격하구나. 요거 하나 잡을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고려의 독자적 회의기구 도병마사의 경우에도 고려 말기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로 개편이 됐죠. 요 이름들. 요런 거 보이면 원간섭기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나성사코 천리장성 축조 언젠가요? 거란의 3차 침공 이후라서 시기 맞지 않고요. 2번. 만적의 신분해방운동 무신정권기입니다. 3번. 여기 있네요.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다. 정답 3번이고요.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공이었죠. 그리고 다시 만들어진 대장경, 제조대장경을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몽골과의 항쟁식이라 할 수 있겠죠. 요건 초조, 처음 만든 거. 몽골의 침략 때 불에 탄 초조대장경이 되겠고 5번은 여진과의 관계, 여진. 문벌귀족 사회죠, 모두. 지금 문제는 권문세족 사회, 원간섭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번으로 갑니다.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 혹시라도 필기 못하신 분을 위해 잠깐 둘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공주의 검령구 등에게 성과 이름을 하사하였는데 홀랄대는 인으로, 삼가는 장순용으로, 차홀대는 차신으로 하고 관직은 모두 장군으로 하였다. 자, 키워드. 첨의부 보이시나요? 이 첨의부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결합시킨 원간섭기의 단어잖아요. 원간섭기. 권문세족 사회. 1번. 서울의 통청운동은 조선 후기. 김원창이 난 언제적이야 이거 통일신라 말기죠. 만적의 신분해방운동 고려는 고려인데 무신정권기. 최충원의 산업입니다. 변발후보 원간섭기에 원나라요. 양식 막 몽골풍 막 유행하고 하잖아요. 4번이고요. 망이망소이에 나는 언젠가요? 망이망소이에 난 무신정권기가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었어요. 18번 가볼게요. 자, 31대 왕으로 못 풀고요. 노국대장공주가 키워드일 수 있죠. 이 왕이 사랑한 부인 노국대장공주 그리고 원명교체기에 개혁을 추진했다. 고려의 개혁군주 나왔습니다. 공민왕입니다. 국자감의 전문 강자인 칠제를 개설하였다. 예종 워낙 자주 나오고 있군요. 관군 설치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네요. 3대 정종. 정방을 폐지하였다. 국민왕의 개혁정치 3번 정답이네요. 과거제도의 광종. 12목 시옷 성종. 자, 이렇게 나올 게 또 나온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왕은 단독 문제 잘 출제가 될 수 있어서 개혁 내용들 파악하셔야 되겠어요. 19번 가보겠습니다.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와 노비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다. 불법적으로 빼앗긴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거나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본래 신분으로 되돌리기 위해 밭전자, 백성민자, 전민이에요 이게. 전민이라는 키워드에서 우리가 알 수도 있을 텐데 신돈이 바로 끝났죠. 스스로 판사가 되었다. 전민 변정도가 공민왕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원간섭기의 첨의부로 격화되었다.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결합되어 첨의부라고 말씀드렸고요. 도평의사사는 도병마사. 우리 오른쪽에 지금 다 써 있어요. 3번.
소속 관원이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서경문박 간쟁권을 행사하는 대간은 비리감찰기구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결합되어서 대간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민 변정도감은 공민왕 때 운영되었죠. 4번이고요. 최씨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기구는 교정도감입니다. 정방은 최후의 인사행정기구였었죠. 4번 정답이고요.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요. 지역사 나왔군요. 자, 요새 종종 나오는 부분이에요. 왕건릉 공민왕릉, 왕들의 무덤 대부분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왕건릉, 공민왕릉, 첨성대, 만월대 유명하죠? 선주교, 정몽주 죽은 곳. 고려수도, 개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경. 자, 개경은 지금의 개성이에요. 1번 가볼까요? 인조가 피신하여 청입니다. 후금은 어디예요? 후금하면 강화도고 청군하면 남한산성. 성남이죠, 지금의. 1차 미송동위원회가 개최된 곳은 서울의 덕수궁입니다. 오페르트 남현군묘 도굴시도,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 병제병신척 사이에 있는 오페르트 도굴시도는 충청남도 예산입니다. 예산. 만적의 신분해방운동. 자, 여러분, 만적이 누구 노비라고 말씀드렸나요? 최충원의 노비라고 했었죠? 최충원이 최고 권력자인데 어디 있겠어요? 개경에 있어야죠. 4번 정답이고요. 직지심체 요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청주입니다. 청주. 흥덕사. 까지 고려의 정치사를 살펴봤습니다. 20문제 풀어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은 나올 게 나오고 있고, 왕들 단독 문제 정말 나올 게 나오고 있고, 뭐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이라던가 인물사랑 섞어서 또 대외관계가 나오고 있구나. 정말 문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서요. 틀린 부분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경제사회 문화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능검 1급을 넘어 만점까지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해설 강의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이제 여러분만의 시간이죠. 노트 정리, 필기 노트에 몰랐던 부분 다시 필기하시고 암기하신 뒤에 다음 강의 문제 풀고 나서 찾아오시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